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아마존 배송에 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배송은 뭐 제가 앞서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배송 자체가 경쟁력이죠.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원가로 가져와도 배송비가 저렴하면 다른 셀러보다 더 저렴하게 팔 수 있으니까 분명한 경쟁력 요소 중에 하나이고요. 배송 경쟁력을 갖는 테크트리는 이것도 뭐 순서가 있겠지만 제가 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아마존 창고에 입고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항공, 선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항공은 첫 번째로 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은 크게 소형 포장물인 K패킷과 EMS로 나눠지는데 K패킷의 경우에는 뭐 부피나 무게 제한이 있죠. 2kg까지만 되고 뭐 가로 세로 합이 얼마까지만 된다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그걸 지키는 범위 내에서는 K패킷보다 정말 싼 거는 없습니다. 가격 하나만 놓고 보면 K패킷을 이길 게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지금은 이제 이포스티지라는 서비스가 뭐 소형 포장물 를 위한 이제 셀러들을 거의 뭐 약간 안 받고 다른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포스티지에서 정말 소형을 위한 제품들을 많이 내놓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으로선 K패킷을 쫓아갈 서비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EMS는 현재 특송처럼 하고 있고 특징이라면 EMS는 이제 특송이지만 페덱스나 UPS처럼 뭐 방문자 부재 시에 좀 연락이라던가 이런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반송도 좀 많이 되는 편이고 가서 부재 중이면 그냥 문에 메시지만 붙이고 항상 두세 번 더 시도하다가 없으면 그냥 반송돼 버리고 뭐 UPS나 페덱스는 계속 연락도 취하고 셀러에게도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EMS는 그런 게 없어서 좀 불편한 게 있고 무엇보다 아마존 창고에 넣을 때는 이제 통관 절차, 이제 수입자 지정 같은 게 안 되니까 EMS로서는 만약에 통관에서 문제가 돼버리면 그냥 반송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관부가세 대납이 안 되다 보니까 관부가세가 나와버리면 그냥 물건을 버리게 되거나 혹은 반송되겠죠. 그렇게 돼서 사실 창고에 넣을 때는 EMS를 추천하지 않고 최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K패킷, EMS 뭐 특송사 다 쓰고 있는데 EMS가 실제로 고객들한테 뭐 가는 것도 가지만 반송률도 좀 돼서 다른 특송에 비해서 사실은 사용을 좀 지양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하지만 가장 큰 장점은 부피 무게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부피가 큰데 무게는 가벼운 제품이 있으면 일반 특송사보다 더 저렴한 케이스도 있어서 그런 경우엔 EMS를 쓰시는 게 좋죠. 그래서 지금으로선 우체국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물론 선편으로 해서 우체국도 CP라고 해서 소포도 있고 뭐 선편도 있긴 한데 그런 건 일단 잘 쓰지 않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알려진 특송사인 UPS, 페덱스, TNT, SF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이 네 곳과 다 계약이 맺어져 있는데 UPS나 페덱스는 꽤 비슷한 서비스이고 TNT는 유럽에 강하고 SF는 이제 가격을 가지고 이제 다른 특송사들을 이겨보려고 들어왔다가 현재는 미국 쪽으로 나가는 건 철수하고 유럽 쪽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PS 같은 경우는 20kg 정도 되는 이제 창고에 넣을 물건들 같은 경우는 UPS가 요율이 좀 더 잘 나오는 편이고 페덱스 같은 경우는 페덱스 팩이라고 해서 2kg 밑에 제품들 팩 제품으로 보낼 때는 UPS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특정 팩에 들어가는 제품들은 정말 저렴하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페덱스 팩 제품은 부피 무게가 EMS처럼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TNT는 정말 유럽에 강한 서비스인데 현재 뭐 페덱스랑 TNT가 합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유럽으로 보내는 건 TNT가 지금도 가장 저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SF는 이제 가격이 이제 유럽으로 보내는 것도 싸긴 한데 미국으로 보내는 것도 쌌었고 대신에 지금은 어쨌든 미국으로 보낼 때도 UPS보다 느렸고 유럽으로 가는 것도 TNT보다 느리고 조금 불안불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특송사는 UPS, 페덱스, TNT 그냥 이렇게 세 곳을 쓰시는 게 아니 DHL까지 네 곳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처음부터 그냥 나 이거 여기 쓸래요 하고 전화하면은 요율이 좋지 않겠죠. 그리고 3PL 업체가 있습니다. 3PL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3자 물류인데
보통 초기 셀러들은 이제 UPS나 뭐 페덱스, DHL에서 계약을 맺더라도 좋은 배송비가 나오지 않겠죠.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원래는 예전대로라면 국내 배송 같은 경우는 저 이제 한 달에 몇천 건, 몇만 건 나가요 하고 사실은 뻥을 쳐서라도 좋은 요율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대한통운도 이제 대한통운을 시작으로 레이저 장비까지 도입해서 부피나 무게 정확하게 재기 시작했고, 수량이 안 나오면 칼같이 이제 요율을 조절을 하는 걸로 바뀌고 있고, 해외로 보내는 3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수량이 안 되면 요율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런 3PL 업체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물량들을 모으다 보니까 더 많아지고, 그 많은 물량을 토대로 DHL이라던가 UPS, 페덱스와 이제 더 좋은 요율을 가지고 이제 셀러들은 이쪽 업체로 보내고 이쪽 업체가 모아서 해외로 보내주는 거죠. 대표적인 업체로는 이제 도어로라는 업체가 있고, 아마 제일 많이 쓰시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ACCS라고 손우님 카페로 유명한, 손우님께서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깡패 같은 가격으로 나타난 미드엠이라고 있는데, 현재 카페 분위기를 봐서는 약간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역이 현재 도어로는 대전이고 ACCS는 경기도 고양시고요. 미드엠은 부산이라서 지역에 맞는 곳을 쓰시면 가장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적인 것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 이 업체로 보내는 물건은 그냥 특송사로 다시 송장이 나옵니다. UPS나 뭐 DHL 송장이 나오니까 그거를 아마존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편이 있는데요. 선편도 이제 최근 들어 많이들 보내시는데, 아무래도 항공보다 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그만큼 개당 배송비가 정말 저렴해지겠죠. 그래서 일반 포딩 업체를 섭외하셔서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앞서 말한 ACCS가 이제 항공도 하고 선편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쪽 선편을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포스트지에서 하는 선편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KW도 있고, FBA4U라고 이제 다양하게 어쨌든 아마존 창고로 이제 입고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는 3PL 업체들이 꽤 많이 생기고 있어서 한번 본인에게 맞는 업체들 고르셔서 선정하시면 될 것 같고, 선편의 경우에는 웬만한 업체들이 다 비슷한데, 서울이시라면 서울에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부산에서 미국 서부 쪽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존 창고가 동부 쪽에 있는 것으로 배정이 나면 보통 큰 제품들이 동부로 많이 나거든요. 그런 걸로 나면 좀 비용이 더 비싸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배송비를 가질 수 있는 테크트리는 저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행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3PL 업체를 저도 썼습니다. 이때 하나 둘 다 써보고 제일 저렴한 곳으로 골라가지고 썼죠. 그래서 어떻게든 그 저렴한 배송비를 같이 가지고 제품들을 팔면서 물량을 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월 결제액이 일단 배송비로 1,000만 원 넘게 쓰면 이제 배송사 영업 담당자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이제 어카운트가 손쉽게 나오는데, 1,000만 원에서 이제 더 늘면 늘수록 요율이 싸지겠죠.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앞서 말한 도어로나 ACCS 같은 요율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 업체들은 월 몇 억씩 하니까 그 요율을 가지고 본인들 마진까지 더 붙여도 셀러가 쓰기에 충분히 저렴한 요율이 나온 거니까요. 하지만 일단 1,000만 원 넘어가면 20kg 기준으로 어쨌든 10만 원 내외의 좋은 요율을 가질 수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체 배송으로 독립을 할 수가 있죠. 자체 배송으로 독립을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일단 픽업을 오게 되니까 항상 그냥 본인 사무실에서 준비를 해놓으면 픽업해가고 항상 송장도 잘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내 아이템을 사실은 뺏길까봐 걱정하시는 셀러분들도 많은데 그런 걱정도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도 해보니까 이제 항공으로 보내는 것 같은 경우는 20kg 기준으로 한 10만원 내외로 받으시면, 10만원 초반이나 이렇게 받으시면 괜찮은 요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결제액이 커서 10만원 밑으로 받으시면 정말 최고의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편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서울에서 출발해서 아마존 창고까지 끝까지 입고까지 되는 데까지 비용을 항상 CBM 단위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 1CBM의 물건들이 창고까지 들어가는데 얼마가 들었나 라고 계산을 해봤을 때 1CBM당 한 40만원 내외로 들었으면 괜찮은 가격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나 어쨌든 모든 배송을 다 했을 때 한 40만원 내외로 잡으시면 꽤 괜찮은 요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편 같은 경우는 또 갈려지는 게 미국 도착해서 해당 업체의 배송을 통해서 또 아마존 창고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마존 픽업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미국 서부의 창고까지만 도착하고 아마존에 요청을 해서 아마존에서 그 창고를 가서 직접 픽업해준 서비스도 있거든요. 두 개 비교해 보시고 더 저렴한 걸 고르시면 본인 제품에 맞는 최적화된 배송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항공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잘 나갔을 때 이거 어느 정도 매월 몇 개 나가는구나 파악이 됐을 때 선편으로 꾸준히 보내시면 그 마진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편과 항공 배송비 테크트리를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지시면 이제 아마존에서도 하나 둘 자리가 잡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배송비에 관해서 추가 꿀팁이 있는데요. EMS나 K패킷도 우체국과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되거든요. 계약 맺을 때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것저것 필요한데, EM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EMS 사이트 가보시면 할인을 받으려면 채워야 되는 매출액이 꽤 큽니다. 근데 지금 보이시는 바이코리아를 활용하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만 해도 7413이니까 11, 12, 15% 기본적으로 추가 할인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기본 플러스 추가 할인해서 EMS 보이는 금액에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꼭 EMS랑 K패킷 가입하실 때 꼭 해당 사이트 통해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또 요일이 더 좋아져서 아래 보시는 것처럼 12, 16, 12, 15, 17까지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이코리아 가입하셔서 꼭 EMS 활용하시면 더 많은 EMS 할인도 되니까 꼭 활용하시면 되겠고, 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도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처럼 EMS에 대해서 할인을 제공하는데 아마 바이코리아가 좀 더 저렴하더라고요. 적게 쓰시면. 저 같은 경우 EMS는 뭐 한 500에서 1000 사이 쓰는데 어쨌든 바이코리아 통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K패킷, EMS, UPS, 페덱스, TNT 요 정도 갖춰 놓으시고 선편 업체들도 하나 둘 다 테스트 해보시면 본인만의 업체들을 하나씩 다 선정이 되실 거고 배송에서도 강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